오늘의 주제, 당신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질문.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막힌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이 멈췄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질문입니다. 밥보다 먼저 삶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통속의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질문을 미완성 상태로 여깁니다. 질문은 불안하고 답은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답을 찾으려 하고 질문을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만 오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 순간들은 대부분 답이 아니라 의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질문은 멈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바꾸는 미세한 회전입니다. 통속의 뇌는 오늘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질문이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지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답보다 먼저 삶을 움직이는 힘을 탐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라질 때 삶은 자동화된다. 우리는 질문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잠에 듭니다. 이 루틴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을 때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합니다. 상황에, 기대에, 관성에.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들 이렇게 사니까. 지금 바꾸기엔 늦었으니까.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엘렌 웽어는 이것을 마음 챙김 없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삶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삶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불필요한 움직임에서 해방시킵니다. 질문은 멈춤이 아니라 재조정입니다.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은 오래 남아있어도 괜찮은 질문들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했고 즉각적인 결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었고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믿음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질문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좋은 질문은 정답이 무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건 뭘까에 가깝습니다. 의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유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질문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을. 언젠가 먼 훗날 당신은 그 질문과 함께 살다가 어느새 답 속에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답은 잠시 안심을 주지만 질문은 오래 깨어있게 합니다. 질문과 함께 산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견디는 게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체성을 바꾼다. 우리는 자신을 어떤 사람인가로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선택을 할까?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크는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 질문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고 묻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을 고정시키지만 두 번째 질문은 가능성을 엽니다. 질문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자기 인식을 먼저 바꿉니다. 통속의 뇌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은 생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생각의 배열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사유의 경건함이다. 질문은 겸손의 표현이자 동시에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문이 많아질수록 삶은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표면적인 질문은 선택지를 늘리지만 깊은 질문은 선택지를 줄입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어떤 게 더 안전할까? 이 질문들은 계산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건 나다운가? 이 선택을 10년 뒤에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많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지워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된다. 깊은 질문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만듭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선택지를 걸러냅니다. 질문은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길을 조용히 제거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질문은 때로 우리가 쥐고 있던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질문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명료함을 줍니다. 깊은 질문 앞에서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통제하려 할 때 사라진다. 질문이 가장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할 때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정해진 답이 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는 질문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의문은 불확실성을 허용할 때 생깁니다. 모른다는 상태를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선불교의 초심 주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삶을 더 넓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칠 수 없다. 나는 탐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질문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을 때 질문은 자유롭게 흐릅니다. 6번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질문은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 이 행동은 자동인가 선택인가?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작은 질문들은 삶의 흐름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통속의 뇌는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질문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면 됩니다. 거창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는 편안한가? 이 대화에서 나는 진심인가? 오늘 하루 내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모여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내기 위한 태도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삶과 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은 함께 살아가도 됩니다. 질문을 품고 산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하나를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세요. 그 질문은 언젠가 답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유. 삶을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질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